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느새 2월 27일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그 기분은 좀 상쾌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힘들어. 하루 전체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아침 일찍은 어,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될 거예요. 잘 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 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럴 때 우리 훌륭한 또 법륜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거야. 여러분,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자신을 괴롭히면은 행복해야 할 내 인생을 내가 내팽개치는 것 같은 거예요. 알겠죠? 내팽개치지는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내팽개치지는 말자. 그러니까 왜 사느냐는 질문으로 삶의 시비를 거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은 오늘도 행복하게 살까? 아침에 이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까?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나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뭔가 발전적으로 쓰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닌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주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아야 돼. 주인으로 살자. 주인으로 살자. 머슴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사세요. 알겠죠? 주인으로 살자. 그래서 저는 다 주인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지금 당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야. 내 자신이야. 인생의 주인. 알겠습니까? 다들 잘 하시니까. 하여튼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듣고 우리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따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맞아떨어지면은 땡큐 아니에요? 땡큐.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신나게 떠들어 볼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정보통신 기술 이런 기업들, ICT라고 하는데 보통 이 ICT 기업들도 MWC 2023에서 대형 부스를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최신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AI, 디지털 전환 등 이런 신기술들을 알리는데 요즘 보니까 SK텔레콤은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3에서 AI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6G죠. 6G, 5G가 아니라 6G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걸쳐서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MWC에서 처음 방문하는 만큼 전시 규모가 커졌다고 하네요. 초거대 AI, ADAT, 그리고 AI 반도체, 사피온, 로봇, 보안, 미디어, 의료 등에 그렇게 적용한 비전 AI, 교통 AI 솔루션, 리트머스, 반려동물 진단을 돕는 엑스칼리버 등 총 10종의 AI 기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ADAT은 오래된 정보를 기억해가지고 대화에 활용하는 그런 장기 기억하고 사진과 음성 등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멀티모달 기술도 첫선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서비스하고 이프렌드하고 가상경제 시스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시장에는 협력사인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실물 크기의 UAM의 모형 기체,
이 모형 기체로 서울과 부산을 비행하는 경험을 제공을 하는 거야. 단순한 비행을 넘어가지고 연계교통과 배터리 충전, 뭐 비행 중, 뭐 인포테인먼트 등 서비스까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로봇 기술과 연계한 UAM 물류 사업 확장 비전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KT는 이제 DX의 방점을 딱 찍는 것 같아. DX 쪽에. 플랫폼과 뭐 영역 확장, 뭐 기술 선도 등 세 개의 주제로 DX 역량을 내세운다는 것 같은데, 뭐 초거대 AI 믿음과 AI 연구개발 포털, 지니랩스, 비전 AI, 뭐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제작 기술 등이 주요 전시품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전날 K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KT 관련된 거, 배당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빌리티 AI 리스포하고 물류 AI 리스코 등 선보이는데, 하여튼 로봇 기술로는 이기종 로봇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로봇 메이커스, 뭐 냉온장 배송 로봇, 방역 로봇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LG U 플러스도 델 테크놀로지죠. 델 테크놀로지스하고 그 오픈랜 연구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뭐 협력이 났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겠죠. 삼성도 갤럭시 S23을 이제 내세우는 거야. S23. 주요 글로벌 통신사를 상대로는 데이터 처리량은 2배 늘렸어요. 늘리고 소비 전력은 40% 줄인 차세대 5G 이제 기지국을 선보이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별도 전시 부스를 열어가지고 폴더블하고 다이내믹 아몰레드 2배짜리 2X 등 앞선 기술력을 이제 뽐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뭐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삼성전자 뭐 조용하죠? 예전에 뭐 하여튼 이슈 논란 때문에 GOS 이슈 논란 때문에 난리 났었는데 이제는 뭐 싹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없고 조용하게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요, 그 27일 현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래서 MWC라고 하는가 봐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에서 중국 애들도 나와요. 중국의 그 정보통신 기술 ICT 기업들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것 같다. 중국 애들이 요즘 장난이 아니네. 요즘 코로나 그 팬데믹 이전에도 중국 ICT 기업들은 그 MWC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올해는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앞세워가지고 전시회를 뭐 집어삼키려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 이게 기술 패권을 이제 놓고 전쟁 중인 탓에 미국에서 열린 그 전자정보통신 IT 전시회인 CES에서 자취를 감췄던 중국 ICT 기업들이 마치 뭔가 분풀이라도 하듯 신제품을 앞세워가지고 대대적인 유럽 공세에 나선다. 유럽 공세에 나서는데, 유럽은 휴대폰하고 통신장비 시장을 놓고 한국과 미국, 중국 업체들이 격전을 벌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MWC 2023이 향후 시장 향배를 엿볼 수 있는 가름자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 애들 참 놀랍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 MWC 2023의 그 제일 전시관은 여느 때보다 화웨이가 차지했어. 화웨이. 요즘 화웨이도 장난이 아니죠. 그 화웨이는 역대 최대 규모 부스를 열어가지고 총 7개의 그 주 전시관 중 그 1개 전시관을 통째로 쓴다. 통째로 맞습니다. 창업자의 그 런정페이 회장이 딸인 그 멍완저 부회장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뭐 ZTE, 원플러스, 레노버, TCL 등 중국 업체들은 일제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전시 규모를 키웠고, 국내 통신업계 한 관계도 그래요. 지난해 중국 참가자들의 그 수가 평소에 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 머물렀다면은 올해는 100% 참가하는 수준이다. 기존의 참가사들도 부스를 한 10%가량 키웠고, 특히 화웨이의 전시 규모가 삼성전자의 5배에 이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CES에 2023에 참여하지 못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MWC 2023에서 일제히 신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유럽 시장에 공략을 나서는 것 같아요. 북미 시장 진출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최대 격전지인 격전 떠오른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의 중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은 여전히 높은데 시장 조사 기관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지난해 3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33%도 1위였는데 그 샤오미가 23, 리얼미 5%, 오포 4% 등 중국의 그 주요 기업들의 점유율을 합치니까 격차가 고작 1%포인트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삼성전자 점유율이 2%포인트 줄어든 반면에 샤오미가 5% 정도 늘어났어요. 격차가 먼저 좁혀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대거 선보여서 가격은 물론이고 품질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제재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은 화웨이가 이번 전시에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P60하고 폴더블 메이트 X3를 공개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제품이 워치 버즈, 워치 GT 사이버 등의 신제품도 선보이는데 그 화웨이 자회사 아너가 매직5 시리즈와 함께 폴더블 매직 VS 이런 시리즈의 글로벌 출시를 알리는 거죠. 그 샤오미는 독일 명품 렌즈 회사죠. 그 라이카, 이 라이카하고 제휴를 해서 카메라 기술력을 강조한 샤오미 13 시리즈 공개 행사를 여는 것 같아요. 그 오포는 파인드 N2 플립을, 테크노는 팬텀 V 폴드 등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이 공개하는 제품 대부분이 퀄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또는 2세대를 사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스마트폰의 두뇌 성능 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인 갤럭시 Z 폴드 플립 4하고 S23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는 폴더블 영역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이제 공세가 이제 매서운 겁니다. 화웨이의 메이트 X3, 아너의 매직 VS, 오포의 파인드 N2 플립, 테크노의 팬텀 V 폴드 등이 모두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이 폴드 방식도 갤럭시 Z 폴드의 옆으로 접는 인폴딩부터 갤럭시 Z 플립의 위아래로 접는 클램쉘까지 다양해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올해 스마트폰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성장 중인 폴더블 분야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그렇습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12억 3천만 대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데 그치겠지만은 폴더블 출하량은 전년보다 52% 증가해서 2,270만 대 이를 것으로 보고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미 내수 시장에서 삼성전자 제쳤고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니까 지난해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1등이 화이에이어 47.4%, 삼성 16.5%의 3배에 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우수한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폴더블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했는데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도록 빠르다고 하죠. 패널 공급의 한계가 사라지면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또 중국의 폴더블 폰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폰의 그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 경쟁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 제고를 노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너의 폴더블 폰 매직 VS 출고가가 140만 원 선으로 갤럭시 Z 폴드 4보다 60만 원 가량 저렴하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 유럽의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대한 공략도 강하는데 이 보안 논란 등으로 수출에 차질을 겪는데도 5G 이동통신 장비 시장 세계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화웨이가 MWC 2023에서 이 가이드 2023을 주제로 친환경, 저전력, 5 장비를 대거 선보이는 것 같아요. 이에 맞서서 삼성도 이번 전시에서 기업 간 거래 B2B 이 미팅에 집중을 해가지고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 치열한 시장입니다. 치열해. 앞으로 중국애들하고 한판 승부 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고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봇이죠. 챗 GPT가 인기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데 TSMC 등 주요 기업이 생산하는 그 AI 반도체가 챗 GPT 핵심 소재로 완전 분류돼요.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 주문량이 늘었고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기술력을 빨리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 그런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자칫 장기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1위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기업이 엔비디아의 올해 1분기 실적 자체 전망치는 65억 달러인데 지난 4분기 매출 60억 5천만 달러보다 오를 것 같고요. 이렇게 챗 GPT 열풍에 힘입어서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AI용 반도체 판매가 현재 지속 증가하다는 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60% 이상 급등을 합니다. 60% 이상 급등을 했다. 이렇게 반사이익을 본 기업은 대만 TSMC입니다. TSMC인데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의 1월 매출 약 8조 3,8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분기 매출 전망도 주요 고객들의 HPC, 이 HPC 고성능 그 컴퓨터를 말하는데 이 프로세스 주문이 크게 늘면서 좀 밝았어요. 엔비디아 외에도 AMD 등 기업은 오픈 AI에 사용되는 연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GPU 등의 주문량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 TSMC는 이 분야 기술력에서 뭐 최고라고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그 신형 GPU H100이라고 있는데 이 전량을 현재 뭐 TSMC에서 제조한다고 하네요. 엔비디아는 최근 TSMC의 H100 그 1만 개 이상을 생산해 달라고 주문했고 경기 침체로 주문량이 줄어들고 투자 폭이 축소되는 시기에 내린 뭐 단비 같은 소식이겠죠. 애플은 TSMC 최첨단 3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해서 한 12만 장 이상의 반도체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파운드리의 기대 이익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이 반도체 주문을 늘리고는 있으나 국내 파운드리의 AI 반도체 영향은 높지는 않아요. 클레리베이트하고 카이스트의 그 2023 글로벌 AI 반도체 혁신 경쟁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은 그 AI 분야의 발명과 특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꼴랑 5% 수준이다. 삼성이 글로벌 10대 기업에 포함됐는데 특허 영향력 측면에서는 아주 저조하다. 그래서 업계는 그 반도체 반등의 열쇠로 주목받는 AI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올해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삼성은 AMD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HBM PIM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 칩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챗 GPT 역량을 위한 주문량이 늘고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오르면서 기존 투자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지난해 막대한 투자로 기술력을 대폭 개선한 TSMC의 그 글로벌 파운드리 투자 점유율은 56.1%로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도 챗 GPT를 위시해서 오픈 AI 업체들이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최첨단 반도체를 요구할 것이라는데 최첨단 공정의 생산 능력을 종전보다 큰 폭으로 늘리지 않으면은 AI 반도체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파운드리 업계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냐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삼성과 하이닉스 이제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 공장의 그 반도체 생산에 기술 상한선을 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가지고 자국 내 투자 기업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중국 투자를 막는 이 가드레일 조항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도 우리나라가 미국, 인도 등 중국의 지역에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책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아요. 이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인데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총 5년간 527억 달러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번 신청은 생산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을 건립 중인 삼성은 보조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어 하이닉스도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과 R&D 센터 지을 건데 다만 보조금 지급에는 조건이 달렸죠. 수혜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 레거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은 규제하지 않는데 이 관건은 그 레거시 반도체의 정의야, 정의. 이 반도체 지원법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레거시 반도체의 경우 개념을 명확히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낸드 플래시하고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정의가 모호해요.
업계에서도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 메모리의 레거시 반도체 개념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메모리 분야 레거시 반도체 개념은 지난해 10월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한 기준과 유사한 정도로 규정되는데, 당시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18나노 이하의 D램과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그래요. 가드레일 조항의 레거시 반도체 규정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수출 통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그래서 상무부가 그래요. 미국 상무부가 삼성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해 줬어요. 근데 이후에는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을 막겠다는 방침인데, 그 기술 상한은 상무부가 검토 중이에요. 지금 보조금 지급 조건하고 방침을 고려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추가 투자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수는 있는데 대다수는 중국 내수용으로 제조를 해야겠죠. 이 레거시 반도체가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도 어려워요. 그 자율주행차고 챗 GPT 등 반도체 연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이 반도체 기술 경쟁도 치열하고, 전작보다 개선된 차세대 제품이 연달아 개발되고 수요 역시 첨단 공정을 도입한 신제품으로 이동하는 만큼 이 레거시 반도체 시장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빠른 속도로 적층화, 미세화가 진행 중인데, 이 중국 공정이 뒤처지면은 당장 1, 2년 뒤라도 여파가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계와 학계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 외에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갖추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큰소리 내는 겁니다. 그간 중국에 들인 투자 금액이 막대하더라도 미래 현금 창출 기지를 새로 만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삼성도 전체 낸드 중 40%를, 하이닉스는 낸드 20%, D램 40%를 중국에서 만드는 만큼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매출 감소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겠죠.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우리나라나 선진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미국,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 등이 첨단 공장 생산 기지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인도를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인도는 1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반도체 투자에 쓸 예정인데다가 미국과 국방 그리고 IT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첨단 기술 구상도 체결했고, 그 미국의 규제 리스크가 적어서 전력, 용수, 승용된 인력들, 인프라만 갖춰지면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가 되는 거죠. 중국은 레거시 공정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 등의 첨단 반도체 제조실을 마련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교수들도 그렇습니다. 중국을 놓지 못하다 기술 발전에서 낙오하면 더 큰 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중국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삼성에서도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의 소식들, 뉴스들, 정보들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